시대는 바야흐로 조선 후기 어느 선비가 벼슬길에 오르기 위해 과거를 준비하던 중 과거를 위해 한양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은 어느덧 저물어 어두워지기 시작하였죠. 선비는 급히 아침까지 머물 곳을 찾던 중 어느 낯선 고을 변두리 쪽에서 어느 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그 집의 주인을 부르자 그곳에서 어느 젊은 여인이 나왔고 그 여인은 홀로 살고 있는 듯했죠. 선비는 그 여인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자 그 여인은 흔쾌히 허락하며 방 하나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 방에서 과거 시험을 위해 잠시 공부를 하다 졸음이 몰려와 잠이 들었는데 그러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한밤중에 희미한 인기척을 느껴 선비는 눈을 살짝 뜨게 되었죠. 그 순간 선비는 심장이 멎을 만큼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선비의 눈앞에는 집 주인의 여인이 목이 뱀처럼 엄청나게 늘어나 있었고 입에서는 붉은 혀가 길게 뻗어나와 당장이라도 선비를 잡아먹을 듯 무서운 표정으로 선비를 노려보고 있었죠. 선비는 당장이라도 심장마비가 걸리는 듯 했지만 간신히 잠든 척하며 버텼습니다. 얼마 뒤 그 여인은 선비가 깨어있는 것을 안 듯 한동안 노려보다 목을 천천히 거두며 그 방에서 나갔죠. 그 여인이 나가고 여인의 기척이 없어지자 그 선비는 곧바로 그 집에서 나와 마을이 모여있는 마을 중심가로 향했고 날이 밝자마자 마을 사람들에게 그 집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선 그 집 오래전부터 귀신이 산다는 흉가예요. 젊은 부인이 억울하게 죽은 후에 목이 늘어나는 괴기가 되어 나그네들의 목숨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그때 나으리께서 잠이 드셨다면 분명 나으리 목숨도 온전치 않았을 겁니다. 이 괴담을 듣고 무언가 떠오르는 괴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일본의 로크로크비의 괴담이 떠오르지요. 자료를 찾다 보니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가 목이 늘어나는 귀신 괴담이 있다라는 점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로크로크비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목이 몇 미터나 늘어나는 일본의 유명한 요괴 중 하나로 낮에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생활을 하고 밤에 자고 있을 때만 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신이 로크로크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럼 설명은 이쯤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일본의 로크로크비 괴담을 들어보도록 하시죠. 갑시다. 옛날 깊은 산속 작은 마을 부모 없이 서로 의지하며 사는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온화하고 참을성 많은 성격이며 동생은 다정다감하며 그런 언니를 늘 많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삶 뒤에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무서운 비밀이 있었죠. 언니는 낮에는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밤이 되어 잠에 들면 목이 천천히 늘어나 온 방 안을 헤매곤 했습니다. 처음 이 광경을 본 동생은 눈물이 날 만큼 두려웠으나 오랜 망설임 끝에 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언니는 이것 또한 자신이 지은 죄업의 벌이라며 혹여나 동생에게 피해가 갈까봐 떠나려 했으나 동생은 자신이 전부 그것을 감당하려 결심을 하였고 언니의 비밀을 지켜주며 매일 밤 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언니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폭우가 엄청 쏟아지는 어느 날 폭우 속에서 어느 나그네 스님이 자매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그 나그네 스님은 길을 잃고 헤매다 자매의 집을 발견하고 자매의 집에 머물길 간청하였죠. 자매는 흔쾌히 스님에게 자리와 따뜻한 밥을 내주었고 스님은 그대들의 마음이 참 곱도다. 오랜만에 인간의 따뜻함을 보았네. 라며 감탄을 하였습니다. 깊은 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스님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였습니다. 그 이상한 기운을 느낀 그곳을 바라보니 놀랍게도 거기에는 언니의 목이 길게 뻗어 방 안을 떠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란 스님은 그 언니를 퇴치하려 했지만 동생이 언니를 감싸 안으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디 언니를 해치지 마셔요. 언니는 괴물이 아니라 저에게는 하나뿐인 저희 가족입니다. 그 소리에 잠에서 깬 언니도 슬퍼하며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그대의 자비심은 부처의 마음과 같구나. 이 여인의 모습은 죄업이 만든 허상일 뿐 참된 본성은 아직 인간이다. 그 스님은 새벽 닭이 울 무렵부터 오랜 시간 경문을 외웠고 언니를 감싸던 음산한 기운은 조금씩 흩어지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이후 언니의 목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죠. 스님은 떠나기 전 서로를 지키는 자비심이 그 어떠한 부적보다 강하도다. 라며 감탄하며 말했고 스님은 자매의 집에서 떠나 멀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두 자매는
평범한 인간의 삶으로 돌아갔고 그 속에서 두 자매는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